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아시죠? 참여연대 사무국장님 하시던. 네. 그 소장님 잘 계시나 참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능력 없으신 분이죠. 왜요? 네, 고소 9번에 참고인 조사 11번 받았는데 결국은 무혐의를 당해버린 나경원. 예. 무혐의를. 이분 내가 조만간에 나경원한테 무고죄로 역으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듣기는 또 고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하시겠죠. 진짜 소장님 화이팅. 파이팅! 네. 아무튼 안 소장님이 고발뉴스에 2021년 또 고발 뉴스야? 네.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좋아지는 민생경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그게 제목이 꼭 알아야 할 2021년 좋아지는 민생경제 정책 총정리라는 기사입니다. 아까 우리도 뽕 좀 받아보죠. 네. 우울한 목요일인데. 자, 이게 되게 길어요. 그리고 한 30가지가 넘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네, 제가 좀 정리를 짧게 해봤는데 그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래 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용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안 쓰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쉽게 조회하고 또 원하는 이들에게 누구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만든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거 엄청난 법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 카드사나 뭐 항공사 마일리지 이런 거 현금 안 줬잖아요. 맞아요. 기어이 지네들이 갖고 있다가 시간 소멸되면 없애버렸단 말이야. 맞아. 낙전 수익으로 뺏어갔거든.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송금을 해준다니까. 네. 아이스드 커피님께서 저 포인트 현금화 했어요. 하신 분도 벌써 계시네요. 네. 나 너무 슬퍼요. 왜요? 네 명의 카드가 신경 써가지고 매년 못 써도 2-3천만 원 이상씩 썼을 텐데 지난 5년 동안 포인트가 1포인트도 내가 내 통장으로 받을 포인트가 없어요. 네, 얼른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고요. 네. 네. 10조세는 이렇게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어요. 10조세는 차지하고 지금 신용카드라도 지금 쓸 수 있게 제발 화이팅. 네. 예. 어쨌든 저도 해봤는데 저는 한 800 얼마가 나왔고 네. 제가 아는 분은 9,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오. 이게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계좌로 송금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쉬운데. 네. 이렇게 쉬운데. 홈페이지 m.cardpoint.or.kr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모바일로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부터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이하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와.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얘기인데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상이 됐으니까 신청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네. 네.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얘기를 네, 신청을 해야 되는 하셔야 거죠. 됩니다. 꼭 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등 통신비 복지 할인을 못 받고 있던 320만 명의 국민도 이제 대부분 이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2만원에서 3만원의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1523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하고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자녀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모바일로 하려면 그 본인 명의 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설마 혹시 본인 명의 폰도 없으시고? 폰은 제 명의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할부가 안 될 뿐이지. 콜센터 전화번호 야, 그거 왜 물어봐? 어우. 갑자기 가슴이 확 네, 아프네. 콜센터 전화번호 1523으로 전화하시거나 네. 다른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포함해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이 됩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고2, 3학년 학생들만 무상교육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국 고등학생 124만 명이 예, 160만 원 다행이다. 정도의 수급료를 면제받게 되니까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공과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만 무상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억이 나냐면 맨날 공과금 못 내서 중학교 때부터 막 지겹도록 3년 내내 불려다닌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졸업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다 무상 교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초중고 감사합니다. 무상교육 진짜. 예, 끝났습니다. 저희 딸이 2학년인데 네, 혜택이 혜택을 받는 거죠. 어. 특히 저희 딸은 디자인고 이게 예고 쪽이라 네. 수업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럼 그거 진짜 다 혜택 받아. 예, 그거 다 혜택 받고 네. 교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좀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예. 재료비. 재료비. 근데 그건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도 어디야?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 만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무상교육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네. 어유. 자, 그리고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좋겠다. 이거는 서울이에요. 올해부터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애들 교복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교복비로 주는 자, 거 보세요. 입학 준비금 30만 원 지급되고 다른 지역은 무상 교복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는 전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내지 입학 준비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난 교복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제가 이제 이 교복을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 우리 딸이 이제 그 예고를 들어갔는데 예고라 그런지 교복도 비쌌어? 명찰 뭐 이거 비쌌거든요. 진짜 교복 비싸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연금 받으시는 우리 어머니가 연금을 모아갖고 교복을 손자한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고 딸내미가 한 번도 못 입고 그 동복이었는데 한 번도 못 입고 6개월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복을 따로 맞췄을 때는 제 돈으로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겨울 돼서 그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커가지고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주신 교복을 입고 하루도 학교를 못 갔어요. 이게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항상 김 작가님 인생은 시트콤이에요? 왜 교복을 샀는데 입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입고 등교한 사진을 한번 진짜 찍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근데 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입학한 애들은 다 다 그래. 다 그렇겠네. 같은 상황이야. 네. 심지어 우리 딸이 그 원래 창계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이제 홍대 앞으로 이게 학교를 합격하는 바람에 땡빛을 내갖고 이쪽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10월 달로 이사 왔거든요. 괜히 이사. 근데 이사를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갖고요. 아니 애가 8개월 동안을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백지장처럼 허해져갖고 진짜 좀비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어. 아유 꼴배기 싫어갖고 죽겠는 거야.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월세를 3배를 올려갖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는 있었으면 친구들이라도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송 작가님이 뭐든 결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애를 그럼 이사를 안 오냐고. 아니 8개월만 이사를 늦게 왔으면요 집도 겁나게 싸게 얻었을 거예요. 네. 그때가 하필 성수기였거든요. 네, 송 작가님이 뭘 네. 하셔도 이렇죠 항상. 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니 그래서 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엄마가 제가 되게 클 줄 알고 겁나 교복을 크게 맞춰줬는데 결국은 고3 때까지 큰 교복을 입었다. 안 커서. 안 커서? 내가 안 컸어. 야, 진짜 갑자기 오늘- 그게 나도 그 생각이 든다. 나도 똑같았어. 근데 나는 바꿨어. 왜냐면 팔다리는 남는데 단추가 안 잠궈져가지고 나는 중간에 한번 바꿨어. 살이 쪄갖고 나는 교복을 한번 다시 맞췄어. 치마가 세상에. 너무 이렇게 돌아가니까 멜빵을 메고 다녔거든요. 고3 때까지 그 짓을 했네. 진짜. 세상에. 지금 아, 저희 오늘 잔혹동 진짜- 하냐고 다들. 요즘은 다 교복 줄여서 입는데
그러니까. 네. 헐렁하게 입히고. 네. 네. 무료 아, 나 진짜 슬픈데 왜 이렇게 아니 이게 난 내가 아프게 이렇게 슬플지 몰랐어. 아유 왜 이렇게 우프냐 오늘 사연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방송인데 왜 이렇게 우프지? 지금 네.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인 거야? 그건 옛날이라서 네. 그렇죠. 아유 몰라. 네, 아, 계속 가봅시다. 네, 그리고 자 국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되고 그리고 사립대학금 입학금이 추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전국 사립대들 입학금이 최저 수준으로 인하됐고요. 그렇게 해서 2022년 내년부터는 사립대 입학금도 국공립대에 이어서 전면 폐지됩니다. 와 입학금 이것도 꽤 와. 비싸거든요. 이것도 그 입학금 한 번만 내는 거잖아. 네. 한번 처음에 들어갈 텐데 이거 뭐 한 비싸요. 10만 원에서 한 얼마 정도 아니야 10만 원 아니야. 더 내나요? 네. 30에서 50만 원 사이일 걸. 저는 10만 원 내가지고 아니 너 겁나 좋은 학교 다녔구나. 우리 학비가 싼 학교라 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입학하는데 그때가 최고로 비쌌어요. 우리 아들이 입학하고 2학기 등록금을 낼 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상 2학년에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등록금을 내놓고 수업을 하루도 안 나갔어요. 네. 다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약간 그 난 너무 억울했어요. 최소한 절반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청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난 그게 이제 또 애한테는 너무 잘 된 거야. 학교를 안 나가고 성적표를 받으니까 전부 다 평점을 높게 주더만. 아 그래. 기본적으로 다 빗불 이상은 다 줬더라고. 그래서 애가 갑자기 1학기 때 비해서 성적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와. 한 학기치를. 와우. 네. 근데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응. 학교를 하루도 또 안 나가는 거야. 2학기 때도. 이게 1년 내내 온라인인 거야, 우리 애는. 네. 그래서 교통비는 줄이긴 했는데 그렇죠. 예. 등록금도 줄였잖아. 그래. 뭔가 많이 사기당한 느낌이거든. 아니, 뭐 등록금 안 왜 했잖아, 전액 그게 잡고 근데 이제 어디예요? 졸업하고 군대 가야 돼. 네. 자. 조금 아, 억울합니다. 아, 네. 저 교복 세대 맞아요. 저희 학교 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희가 90년도에 딱 1990년에 고1이 됐는데 저희 학교 교복 입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그 당시에 교복 입는 학교들 되게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교복 자유화였는데 학교에서 입으라고 시켰어. 이런 개 같은 학교가 있네. 그러니까 교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복 자유화인데 교복이 따로 있었던 거야. 자유로 입어야 되는데. 근데 네. 눈치 줘. 그 뭐 자율학습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자율이 아니에요. 자율이 아니야. 타율이야. 그래서 그때 학교 옛날에. 입구에 있는 교복집 사장이 교장 선생님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여튼 아우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아주 그러니까. 그냥. 자, 네. 그리고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7.1%로 낮아집니다. 야 1.7%지. 야, 넌 무슨 국가가 고리대금하니? 죄송. 7.1%가 어디 있어? 큰일 1.7% 낮아지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작년에는 1.85%로 인하됐는데 올해는 와. 1.7%로 추가로 낮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이제는 1.7% 저금리로 야.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 석사 딸 때 저 장학 이거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5학기를 내리 다녔거든요. 그때 3,500만 원에 빚을 져가지고 아이고. 그거 근데 다 갚았어요. 그때는 몇 %였어요? 그때 국가 자금이니까 5% 미만이었을 거야. 미만인데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올해부터는 1.7%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라고 했을 텐데. 네? 1.7%면 이거는 그냥 공짜나 다름없으니까 거의 뭐 그렇죠. 일단 땡겨는 놔야 되는 건데 이런 대출은. 네. 안타깝습니다. 자,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 최대 4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제 구직 촉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는 91만 원, 4인 기준으로는 244만 원 이하, 그다음 만
6세에서 69세 구직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재산은 3억 이하여야 되고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제도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네, 장애인들도 그렇게 되고요. 2018년에는 2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2019년 4월부터는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체 장애인 수급자가 모두 월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중증, 그 다음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요.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 지원 비율도 5%씩 상향이 돼가지고 최대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안내센터는 1577-8136입니다. 이거 엄청 큰 겁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이나 뭐 가까운 보육원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보시게 하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이건 진짜 많이 도움될 수 있겠는데 네. 비용을 떠나서 이마만한 그 돌봄 인력들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긴 하지만 네. 뭐 우리 정부를 믿으니까 네. 될 수는 있는데 아직 10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20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저는 아직 아이 수업료 말고 없네요. 없다. 그거 있는 게 어딥니까? 그거 하나로 되는 거 나는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도 지금 없어? 없어. 그럼 좀 안심이고 갑시다. 야. 와.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문제 많았었죠. 네. 진짜 막 실종된 아들이거나 부양 안 하는 자식인데 호적에 올라 있다 그래서 못 받으셨잖아요, 못 받으신 혜택을.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선별 없이 다 주자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였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동안 괜한 차별을 가지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차별을 두었던 거에 대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네요. 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거가 폐지가 돼가지고 전국에 약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네. 막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15만 가구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사각지대에 맞아요. 있는 분들이 네. 찾아보나 마나야.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이 되면 되게 힘들다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네. 그리고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으로 0.5%가 인상이 됩니다. 작년 보면은 원래 작년은 기존 54만 9,310원에서 올해부터 54만 2천원으로 오르는데요. 이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약 50원 명의 평균 연금액이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그 연금 자체가 퍼센트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9.3조가 1월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새 희망 자금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 이거는 콜센터가 있는데요. 152-3500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요. 네. 보통 이거 하시고 나면 상담하시고 나면 30분에 2시간 안에 입금이 됩니다. 엄청 빠릅니다. 네. 저는 해당 아닙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택배, 마트 등의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 설치가 올해부터 대중화됩니다. 이게 작년에 우체국이 가장 무거운 택배 박스 380만 개에 손잡이를 설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형마트, 일반 택배사, 온라인 배송사 등 이제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언택트 시대에 택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포장해서 옮기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될 네,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맨날 뭐 한 며칠, 뭐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되면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연장이 되고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 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 중요해요. 왜냐면 계약할 때 요거 편의점 하면 무조건 요평 쓰면 450 됩니다. 저쪽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됐거든 그동안은. 그렇죠. 상권이나 실제 매출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게 되니까 점주가 속을 일이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원추 각막과 문해 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제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나 아토피 피부염 있어. 두 번째 거 나왔어. 네. 혜택 받을 거.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을 거. 아 그리고 이제 뭐 흉부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확대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업,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서 지금 통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 대출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이 20%로 인하가 됩니다. 이거 네. 33%였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즘 사채는 아직도 180% 막 이렇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통과. 그리고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이죠. 8,720원으로 1.5% 인상됐습니다. 월급은 이제 주휴수당 포함을 하면 182만 2,480원 이렇게 됩니다. 뭐 조금밖에 인상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좀 그래요. 월 10,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10,000원으로. 네. 임기안에 약속하신 건데 요거는 못 지킬 것 같다고 사과하셨죠? 네. 다음번에 우리 지금 경제 성장 잘 되고 있잖아요. 2, 3년 후에 몰아쳐서 많이 받읍시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얘긴데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병사 봉급이 12.5% 올라서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본인들 병장일 때 얼마였어요?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난 안 갔어. 아, 미안해. 네.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뭐 미안할 것 같지는 네. 없어요. 올해는 사병들이 채식 식단도 네.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 누가 먹을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아가지고, 예, 이거는 사실은 소수여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씩 우리 사회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과. 와 진짜 이 육식주의자들, 야. 별 관심 없어. 아 그리고 저기 채소는 거들 뿐. 우리 대표님이 월급을 많이 받으시겠네요, 더. 자. 군대 가시면. 네. 아 정말. 60만 원, 병장 60만 원. 와. 그렇게 부럽니? 네. 너 그럼 군대 가시 가.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왜 갑니까 또. 자,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작년에 13종에서 올해 100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전자증명서 같은 걸 많이 받아볼 수 있나 이거 봐요. 받아 놓으면요 어디 가서 이거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엄청 편해요. 네. 네. 그리고 올 4월부터 모든 지하 역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공개해야 한다. 네, 이것도 이런- 중요하죠. 네. 그렇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초미세먼지가 많은 데가 지하철 그렇죠.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애 낳은 후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이제 의무화. 그러니까 이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견을 소유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미 의무 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으셔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좀 있었어요.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배상 책임 보험 제도까지 실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물림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슈가 가입을 되다 안 보니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형사 책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정말 각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가입 대상은 도사견, 그다음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뭐야 이게?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뭐 이런 이들의 잡종까지 포함. 이런 잡종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사납고 사고 많이 치는 개들이잖아요. 테리어 종류들이 그렇게 무섭다대 싸움견이고. 아니 근데 이거 참 사실은 어느 종들을 맹견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걸 놓고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은 편에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영아 건강검진이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검진 기간이 확대가 됩니다. 정부가 영유아 성장 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생후 14일에서 35일 검진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출산 가구는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에 1차 검진을 받은 후에 4에서 6개월, 그 다음에 9에서 12개월, 18에서 8차 검진까지 계속해서 네.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의 검사는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 그러니까 20, 30, 40, 50, 60, 70대 각각 1회였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연령 1회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거 자체가요 전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SNS 소매업, 미용실들, 생활 밀착형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를 했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발급 요청하면은 이제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네. 업주들이 많이 이거 안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죠. 네. 뭐 불만 가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소득이나 조세 형평 정의를 위해서 투명하게 하는 거니까요.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걸 소비했던 분한테 다시 그 소비에 대한 혜택이 공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관리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보면 SNS 소매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물건들을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현금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되게 한참 많은데. 걸렸네. 네. 시간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이것만 해서 이제 28가지가 변경이 되는데요. 네, 고발뉴스에는 한 두세 가지 더 네. 있는데 제가 네. 그건 뺐습니다. 내년 이런 거라고. 소소한 부분까지 이 국가가 챙겨주고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안에서 진짜. 네. 많이 든든하고요.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내 소속돼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몇 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혜택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채식 네. 식단 안 되는 거죠. 네, 본인-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다음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혜택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소 이제 우리는 좀 그게 너무 우리가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그 느낌이 확 드네. 왜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슬슬 노령연금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나 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까 순간적으로 살짝 서글펐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여기에 모두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만드는 거기 거죠.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 쓰이는 세금은 저는 안 안 아까워요. 아까워. 네, 전혀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깝습니다. 차라리 뭐 이상한 국회의원들한테 가는 세금이 아깝지. 이상한 무슨 화력 발전소나 세우고 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짓자고 줄거 이런 네. 게 세금이 아깝지. 그런 게 싫어요. 예. 이런 거는 저는 좋습니다. 복지 정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